구상금 청구요? 저 그 아파트 예전에 팔았습니다. 뭐라고요? K법인?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 법인 사택으로 쓰려고 임대한 건데. 중개인한테 들었어요. 오늘 입주하신다고 해서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들렀습니다. 아, 네. 임대 기간은 2년 아시죠? 네, 보증금 2억에 전세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깨끗하게 쓰시고 돌려주세요. 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한 거 얘기 들으셨죠? 법인이라 전입신고 안 된다고 하면서 가입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해드려야 될 건 없다고 하셔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갑니다. 깔끔하게 이용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래 아들. 우리 시훈이 장가 가려면 집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행복동에 있는 그 아파트를 팔아야겠다. 부동산이죠. 저 아파트를 좀 팔려고 하는데. 아파트 보고 오셨죠? 예, 오래되긴 했어도 깔끔하고 괜찮네요. 제가 신혼생활을 거기서 했는데 첫 집이라 애착이 있어서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잘 돼 있었구나. 금액은 얼마나? 중개인 분한테 들으셨겠지만 한 4년 전부터 살고 있는 임대인이 있어요. 전세금이 2억인데 이거 그대로 승계해서 총 2억 3천 어떻습니까? 2억 3천. 그러면 제가 3천만 원만 입금하면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계약서 쓰시죠. 네. 집이 생각보다 빨리 팔려서 다행이네. 저 집주인인데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이번에 집을 팔았거든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시나 보네요. 네. 보증금은 새 집 주인이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새로 계약한 부동산 연락처는 제가 문자로 남겨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별 사장님. 문제가 없습니다. 네. 남편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좀 늦는다고 하네요. 요즘 박 사장 일이 많나 보네요. 뭐 바이오다 뭐다 투자한다고 좀 정신 없더라고요. 사실 오늘 뵙자고 얘기 드린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예? 사장님, 이 아파트 저한테 좀 파시면 안 될까요? 아니 갑자기 아파트는 왜? 제가 돈이 좀 필요한데 담보 잡을 부동산이 마땅치 않아서요. 근데 이거 제가 산 지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되기도 했지만 법인 세입자도 있어서 저는 담보 잡아서 대출만 받으면 되는데 사장님이 이 아파트 저한테 좀 싸게 팔아주시면 제가 남편 회사 배당금 좀 챙겨드릴게요. 배당금요? 네, 요즘 저희 남편 회사 실적 좋은 거 아시죠? 부탁 좀 드릴게요, 사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2억 3천에 샀는데 그럼 1,000만 원 깎아서 2억 2천에 계약하시죠. 뭐 그럼 손해는 아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갚을 돈이 없다고요. 나는 땅 파서 장사합니까? 1억 5천 당장 안 갚으면 근저당 잡은 아파트 경매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협박하면 당장 돈 줄 줄 아나 본데 저 지금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어요. 어디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아무도 안 주면 어쩌자는 말이고. 이럴 때 쓰라고 보증보험을 가입한 거니까 보험사고로 보험금 청구하면 되겠네.
보험금 청구 사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 유형 보험 사고 무슨 소장이고 구상금 소송 원고 N 보증보험? 아니 보증보험에서 왜 내한테 돈을 달라는 거고? 뭐 세인구? 아니 나는 이 사람한테 집을 팔았는데 대체 내한테 돈을 왜 달라는 거고? 네, 정숙희 씨 정말 황당하겠습니다. 집을 팔았는데 대신 보증금을 갚으라니요. 이게 지금 무슨 황당한 사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판지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예. 매우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죠. 정숙희 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K법인에 임대해 줬습니다. 임대 당시 법인이라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법인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해서 이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이후 정숙희 씨는 아들 결혼을 위해 이 아파트를 팔기로 했고 최인국 씨에게 매도했습니다. 매도 과정에서 임차인의 존재를 알렸고 임차 보증금도 승계하기로 합의했죠. 그런데 최인국 씨는 불과 2주 후에 지인인 김영숙 씨에게 다시 이 아파트를 팔았고 김영숙 씨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잠적해버립니다. 결국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임차인인 K법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법인에서 가입해둔 보증보험에 임차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고 보증보험에서는 K법인의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러자 N보증보험에서는 정숙희 씨에게 이 보증 금액만큼을 구상금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자, 정말 황당합니다. 집을 팔아도 한참 전에 팔았는데 네. 지금 정숙희 씨에게 구상금이 청구된 그런 상황이네요.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왜 M보증보험회사에서 정숙희 씨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굉장히 의문을 드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이 사건은 생각보다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고 또 복잡한 법리가 섞여 있는데 제가 하나씩 설명하면서 천천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구상금을 왜 정숙희 씨에게 청구를 한 건지 그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네, 먼저 알려드리면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법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없어서 전입신고가 불가능했고요. 예. 그리고 임대인의 반대로 전세권도 설정하지 못했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법인의 직원인 실거주자 정민호 씨라도 전입신고를 했었다면 대항력을 갖출 여지도 있었을 것인데요. 네. 법인 사택의 경우 대부분의 직원들이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사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면 정숙희 씨의 경우처럼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새 주인에게 승계를 한다고 해도 이게 효력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대항력권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네.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라면 개인이 임차인인 경우보다 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겠네요.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며 협조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를 많이 하고요. 법인인 임차인은 보증보험회사와 전세금 보장, 신용 보험 약정을 체결해서 임대인이 반환할 보증금을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하게 하는 안정장치를 두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도 K법인은 집주인들이 아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N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 청구를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정숙희 씨가 N보증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좀 줘야 되는 거네요. 네, 임대인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구상금 청구에 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대인이 변경되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 의무가 포괄승계되기 때문에 종전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죠. 네. 하지만 이 사례처럼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라면 임대인의 지위는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대인도 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게 됩니다. 이야. 자, 그런데요. 정숙희 씨는 임대차 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지금 최인국 씨와 얘기를 했거든요. 네,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눈 부분이 나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매매대금 2억 3천만 원 중에 보증금 2억 원을 공제한 3천만 원만 정숙희 씨가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준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양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는지는 채권자, 이 사건에서는 법인인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미리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이에 대한 승낙을 문서로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승낙을 꼭 문서로 받아야 되나요? 아까 전화로 해서 알려줬으니까 구두상으로 합의가 된 게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그게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 사건처럼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증거가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쟁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법원은 임차인이 채무자인 임대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채권의 처분 행위로 판단을 해서 이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낙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야, 지금 이게 돌아가는 느낌이 정숙희 씨 사례 법원에서 약간 좀 판단이 좀 불리하게 될 것 같은데 법원 판단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사무장님의 느낌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정숙희 씨가 정민호 씨에게 매매 계약 차결 사실을 알리긴 했는데 최인국 씨가 전세 보증금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통보를 하고 그 승낙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숙희 씨는 최인국 씨, 김용숙 씨와 병존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전화를 할 때 예를 들면 임차인에게 제가 뭐 다 넘겼으니까 그거 승낙을 좀 해주실 건가요? 이렇게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 녹음이라도 되어 있었으면 될 녹음도 텐데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 사건에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거죠. 문서도 없고. 네. 아이고 네. 세상에. 자, 일단 정숙희 씨는 임대차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받고 집을 팔았는데요.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네, 제가 사건을 좀 더 보니까 K법인은 최초에는 김용숙 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했었는데 네. 이미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업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대출까지 받아서 상환하지 못해가지고 경매 신청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채무 초과 상태라서 사실은 K법인이 김용숙 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그 앞에 소유자인 최인국 씨도 연락을 보니까 역시 자력이 없는 상태라서 K법인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사고를 신고해서 보증금을 받게 된 사건이죠. 자, 그래서 보증보험회사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을 하고 지금 정숙희 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결과 정숙희 씨는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이대로 보증금을 주고 끝낸다면 정숙희 씨가 정말 억울하겠죠. 그렇죠. 정말 밤에 잠이 안 올 정도겠죠. 네, 그 정숙희 씨는 권리 보전을 위해서 최인국 씨를 상대로 보증금 2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고요. 김용숙 씨를 상대로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 K법인이 이미 최인국 씨 그리고 김영숙 씨를 상대로 민사상 조치를 시도했다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지금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그 두 사람에게 조치를 취한다는 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네, 역시 사무장님이 굉장히 예리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리하죠. 네. 실제 민사적 조치로는 네. 권리 구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김용숙 씨를 사기죄로 그리고 최인국 씨를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기죄가 되나요? 사기죄를 보기에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네, 김용숙 씨는 이 사건 아파트를 K법인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보증금 2억 원을 공제한 2천만 원만 최인국 씨에 주고 매수했죠. 네. 거기다 임차인이 법인이라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서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을 한 후에 아무런 제한 물건이 없는 상태라고 대부업자에게 거짓말까지 하고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사용했습니다. 네. 결국 이러한 사기 행위로 정숙희 씨는 2억 원의 피해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잠적 상태라서 뭐 소송이나 수사를 하더라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혹시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자세히 보면 최인국 씨와 정숙희 씨가 매매 계약을 할 때
나중개시라는 공인중개사가 이 매매 계약을 중개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중개업자는 중개 의뢰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되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서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숙희 씨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공인중개사 과실 인정될 수 있겠네요. 정숙희 씨는 임대인의 권리 의무가 최인국 씨에게 당연히 승계된다는 나중계 씨의 말을 믿고 그걸 신뢰해서 이러한 내용이 특이하게 기재까지 한 뒤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할 수도 없어서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었죠. 네. 이러한 설명 의무 위반 등 중개 가실을 근거로 정숙희 씨는 나중계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나중계 씨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동피고로 해서 연대 책임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나중계 씨를 상대로는 정숙희 씨가 M보증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의무를 지는 2억 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공인중개사협회에는 공제보험이 들어있는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법인 사택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맹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한번 꼼꼼하게 살피셔서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광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집을 한번 잘못 팔았다가 구상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정숙희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숙희 씨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냉정하게 가다듬으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용숙 씨와 최인국 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시고요. 다음으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서 공인중개사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로 채권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